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12. 중부지역 지연정과 제2사단의 해체. 두 번째. 수도사단이 진천을 빼앗기고 다시 역습을 준비하던 7월 9일 공구시부터 북한군은 엄청난 화력과 병력으로 아군 진지를 향해 공격해왔습니다. 북한군의 보전포 공격에 수도사단은 무너졌고 제2사단 제16년대도 북한군 포격에 의해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하여 편성한 급편방어도 실패하고 거기에 사단과의 연락마저 두절되자 제16년대장 문용채 대령은 남은 병력을 주변 연대와 연계가 가능한 선까지 후퇴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제16년대는 소수병력만 수습하여 철수한 뒤 사단장 명령에 따라 청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7월 10일 16, 10으로 6번 직할 제17연대를 수도사단에 배속하여 제20연대와 함께 수도사단이 미호천 남한으로 철수하는 것을 엄호하도록 합니다. 이렇듯 제17연대와 제20연대의 엄호 속에 수도사단은 미호천을 건너 철수하여 미호천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항공기가 폭격 및 기총사격으로 적진을 유리함으로 수도사단의 철수를 도왔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엄호하던 제20년대는 고립되어 북한군에 포위되었고 사단으로부터 아무 작전 명령도 없자 연대장은 독단적으로 철수 명령을 내렸고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17연대 역시 수도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적의 대군이 전면에 집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철수하여 7월 11일 조치원에 도착했다가 다시 보은으로 이동하여 본대와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 속에 방어선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3일 청주를 적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도 북한군이 신속 전개하여 대전의 좌측으로 압박하려 한 전략이 수도사단, 제2사단 등의 지연전으로 인해 일주일 동안 막힘으로 적들의 기도가 무산되었고 그 결과 대전에서 방어 중이던 미군이 온전히 철수하게 되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7월 12일 함창에서 국군 제2군단이 창설됩니다. 이로써 한국군은 제1군단 예하에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이 배속되고 제2군단에는 제6사단과 제8사단이 배속됩니다. 제2사단은 7월 13일 수도사단과 미 제19연대 사이 청원군 문이면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국군 제1군단은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북한군 제1군단 제2사단과 제15사단을 맞아 미원, 함창 지역에서 지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북한군 제2사단은 옥천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남하하여 국군 수도사단과 제2사단 방어지역으로 밀려들었고 북한군 제15사단은 괴산을 점령한 후에 상주로 진출하려 했고 이에 국군 제1사단과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 북한군 제15사단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령장에서 제17연대에 의해 두 개 연대가 괴멸을 당하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국군 수도사단과 제2사단은 7월 14일부터 북한군 제2사단과 고은이 일대에서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6일경 미군의 금강방어선이 무너지자 이에 국군 제1군단은 전선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제2사단을 회인으로 수도사단을 보은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전선을 재조정하면서 수도사단은 보은에서 안동으로 다시 이동하였고 회인으로 이동했던 제2사단은 다시 황간지역으로 철수했다가 7월 21일부로 제2사단을 해체합니다. 제2사단이 해체되면서 예하의 제16연대는 제8사단에 편입되고 제5연대와 제20연대는 제1사단에 편입됩니다. 이로써 보병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보병 제2여단으로 탄생한 지 2년 7개월 21일 만에 해체됩니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한국 전쟁사에 나와 있는 6.25 전쟁 중 사단이 해체된 상황을 보면 전쟁이 발발한 지 열흘 만인 7월 5일에 제3사단, 제5사단, 제7사단이 해체되었고 이어 7월 21일부로 제2사단이 해체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제3사단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제3사단은 7월 5일부로 해체되었고 유승열 사단장도 해임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사단 예하였던 제23년대는 육본지 칼로 배속됩니다. 그러나 얼마 뒤 낙동강 방어전 기록을 보면 육본지 칼로 보냈던 제23연대가 제3사단 소속으로 동해안과 포항, 영덕 일대에서 전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사단장이 이종찬이었고 포항 영덕지구에 있던 제23년대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10월 1일 동해안 양양에서 38선을 가장 먼저 돌파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3사단이 재창설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인터넷에 있는 제3사단 역사에도 뚜렷하게 해체 및 재창설 기록은 없었습니다. 가장 도깨비 같은 부대가 제3사단 백골부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제2사단은 흔히 6.25 초기에 괴멸되어 사단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초기에 사단이 와해되기는 했지만 곧바로 혼성사단으로 수습하여 한강방어선 전투의 1, 2를 담당했고 제1군단이 창설되면서 예하 기간사단으로 재편되어 중부지역 지연작전에 참가하여 충북지역으로 남하하는 적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전쟁사에 7월 21일 제2사단이 해체된 기사에서도 다른 뚜렷한 해체 이유 없이 전선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해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제2사단의 해체는 다른 사단의 해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 7월 9일과 10일에 걸쳐 제16년대와 제20년대가 북한군 포위에 갇혀 분산 후퇴함으로 부대 편제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6.25 초기에 문제로 해체되었다면 7월 5일에 되었겠죠. 그러므로 제2사단의 해체는 의정부 방어전의 축차 투입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청주 지역 지연전에서 두 개 연대가 와해된 것이 더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보병 제2사단은 이렇게 해체되었고 이후 3개월 26일이 지난 1950년 11월 17일 서울 중구 성동공업중학교에서 제17연대, 제31연대, 제32연대를 기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